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울버햄튼에게 0대2로 토트넘이 졌던 경기입니다.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현지 매체 평점 살펴볼 텐데요. 황희찬 선수는 이날 막판에 투입이 돼서 한 15분 정도 뛰었습니다. 짧게 코리안 더비가 있긴 했었는데 이날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주연은 아니었죠. 좀 아쉬웠던 것은 이날 박지성 전 선수가 두 선수의 맞대결을 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경기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두 선수의 활약상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좀 더해졌고요. 어쨌든 토트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스햄튼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물론 그 앞에 첼시전까지 포함을 한다면 3연패이긴 합니다만 이 홈에서 열린 두 경기에서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현지 매체들의 반응 역시도 혹평 일색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이 못 넣으면 답이 없는 팀이다. 손흥민, 케인만 막으면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주 빡신 평점이 나왔는데요. 특히 구영민은 잘할 때 엄청 띄워주고 못할 때는 완전 그냥 바닥을 쳐박는 이 구영민 같은 경우에는 작심한 듯이 최저점 릴레이를 보였는데 벤탄쿠르는 5점이 최고고요. 요리스 1점, 데이비스 윙크스는 2점을 줬습니다. 그나마 후하게 준 곳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인데 여기도 7점은 3명, 7점은 그래도 3명씩 넣었어요. 7점 3명 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거의 잘 안 나오는 3점도 나왔습니다. 요리스 골키퍼. 4개 매체 평균을 내보니까 6점을 넘은 선수는 딱 한 명이에요. 네, 벤탄쿠르. 이날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벤탄쿠르 딱 한 명이 6점대를 간신히 넘어섰고 토트넘 팬들이 거의 유일한 위안으로 이날 삼아야 될 선수죠. 벤탄쿠르. 경기는 괜찮았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뽑아줬던 기가 막힌 패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또 중원에서 리더십을 빠르게 본인이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이 로메로가 5.75점을 받았고요. 전반에 좀 일찍 교체 투입이 됐었던 쿠르세프스키 5.5점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4.75점 되는데 공격 3톱 가운데서는 뭐 딱 중간 점수가 되겠고 공격수 가운데서는 이 모우라 선수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또 열렬한 최저점 세례를 퍼부었던 구영민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던 것 같긴 한데 별로 한 건 없다. 뭐 이런 냉정해 보이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케인도 손흥민 선수하고 같은 4점인데 3톱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3점 받은 모우라입니다. 자, 모우라 평가가 재밌어요. 어중간한 법이 없는 선수다. 오늘은 끔찍한 쪽이었다. 그러니까 모우라 이 평가가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모우라가 좀 꾸준하게 어떤 기여를 해주기보다는 잘할 때는 좀 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닐 때는 정말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왜 교체를 안 시키나 싶을 정도로 오늘도 이제 후반전 늦은 시간에 이제 베르베이랑 교체가 됐는데 좀 아쉬워요. 좀 잘할 때의 경기력이 좀 더 자주 나오면 좋은데. 다음 요리스 골키퍼 1점. 이 매체마다 평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1점은 압도적으로 낮은데 저는 약간 여기에 좀 공감이 가는 게 굉장히 사실 골키퍼라는 것은 뭐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골키퍼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한 번 하면 그게 정말 팀 패배의 거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골키퍼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날은 초반에 토트넘이 내준 두 실점, 두 골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두 실점, 두 골 실점에 모두 책임이 있다. 그 뒤에 몇 차례 선방을 하긴 했지만 이미 팀은 무너진 뒤였다. 사실 올버햄튼 상대로 두 골 먼저 내주 경기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자, 다음은 산체스 3점 받았고요. 이것도 되게 와닿아요. 클리어링 할 때랑 패스할 때 차이를 아직도 모른다. 참 이거 굉장히 공감 가는 표현입니다. 특히 산체스가 굳이 그렇게 막 서둘리 걷어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을 갖고 뭐 패스를 하거나 좀 더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걷어내가지고 바로 상대가 볼 잡아서 올라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자, 벤 데이비스 2점. 네, 산체스하고 비슷하다. 여기다가 실점까지 더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점을 더 깎아서 2점을 줬고 가장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게 이제 윙크스 평점인데 다른 매체들은 좀 괜찮은 점수를 줬는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어요. 잇따른 실수로 이날 오후 팬터마임의 빌런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팬터마임이 약간 무언극이잖아요. 말이 없이 이렇게 동작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허공에 막 의미 없는 동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팬터마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팀의 좀 악당 같은 역할, 빌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잘 본 것 같은 게 이날 윙크스가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잔실수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뺑뺑 돌기만 하고 유효한 패스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날도 백패스 말고 앞쪽으로 내주는 패스들 실수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윙크스가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최저점을 요리스하고 산체스한테 준 이브닝 스나드입니다. 기회는 많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너무 망설이는 바람에 괜찮은 기회들을 날려먹었다. 여기 이제 괜찮은 기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하프 찬스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찬스는 아니지만 넣어주면 좋은 찬스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이게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 이 하프 찬스드에서 골을 굉장히 잘 넣는 선수. 그러니까 XG 기대값, 골 기대값, 기대점 값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도 골을 잘 넣기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그런 결정력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담은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리 케인에게도 6점을 줬고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빅 찬스를 놓쳤고 여기도 이 표현 나오는데 하프 찬스들도 연달아서 무산시켰다. 자, 케인을 탓할 수는 없지만 토트넘은 케인이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되는 팀이다. 굉장히 좀 뼈 때리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손흥민 케인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좀 무겁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팀의 어떤 성적에 너무 영향이 큽니다. 자, 루카스 모라 5점 줬고요. 또다시 영양가 없는 플레이를 펼쳤고 구경꾼 노릇만 했다. 참 패신저 제가 구경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의 그냥 뭐 길 걸어가는 그냥 그 지나쳐가는 사람 같이 경기를 했다는 거죠. 자, 콘테 감독은 모우라를 윙백으로 쓸 게 아니라면 이 친구를 빼고 3-5-2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야, 이거는 약간 평점 평가이기도 하면서 좀 제안을 이 기자가 제안을 한 거죠. 킬패트르 기자인데 사실 3-5-2를 쓰는 게 더 이 팀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중원이 약하기 때문에 3미드를 더 중원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전방에서 모우라처럼 결정력이 떨어지는 선수 물론 연계 플레이는 괜찮긴 합니다만 연계를 지금 뭐 쿠루셰프스키도 있고 어떤 벤탄쿠르가 전진해도 되고 뭐 다양한 그 대체가 가능하니까 손흥민 케인에게 확실하게 득점 기회를 몰아주고 미드필드를 강화시키는 이런 식의 전환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벤탄쿠르 7점 줬고요. 우울한 토트넘의 한 줄기 빛이었다. 굉장히 좀 멋진 표현이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 인상적이었고 전반전 손흥민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다.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터치를 한 이후에 이 조제사 골키퍼가 굉장히 빠르게 각도를 좁히고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벤탄쿠르 선수는 매 경기 굉장히 나올 때마다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중원의 어떤 핵심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클루셰프스키 6점. 유효 슈팅을 만들어야 했던 아주 좋은 위치에서 살짝 빗나가는 슈팅을 때렸다.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 자, 요리스 골키퍼 여기도 4점 줬고요. 평소답지 않게 실수를 연발하면서 내준 2골.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였다. 산체스에게도 4점 줬고요. 사우스햄튼전 그 호러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또 선발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 왜 조로든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영국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로든 선수가 너무 지금 기회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산체스가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탕강가보다도 기회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풋볼 런던 때도 이게 나옵니다. 자, 풋볼 런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자,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4점 좋습니다. 전반전 벤탄쿠르의 스루 패스를 받았지만 자신감 없는 플레이로 약한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 정면을 갔다. 사실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뭐 낮은 평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케인에겐 역시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보다 1점을 더 줬어요. 전반전 내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다. 후반전에는 막혔던 빅찬스를 포함해서 몇 차례 기회가 있었다. 근데 좀 다 성공을 못 시켰죠. 자, 산치스 4점. 이번에도 엉망이었다. 여기도 나오죠. 콘테 감독은 다이어의 백업이라고 자신이 말했던 조 로든을 왜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 로든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네요. 뭐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매 경기 실수가 반복이 되면 바꿔줘야죠. 뭐 만약에 백업이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조 로든 선수가 일단 있으니까 웨일즈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니까요. 자, 그리고 도어트에게 3점. 오른쪽에서 3백의 윙백으로도 4백의 풀백으로도 거의 기회가 없었다. 사실 에메르송 로얄이 워낙 못해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얻었는데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윙크스 5점. 콘테 감독이 호이비에르를 제끼고 선발로 기용하는 신뢰를 보여줬지만 보답하지 못했다. 전반전 압박을 받을 때마다 실수가 많아졌고 수동적인 플레이를 했다. 그러니까 윙크스는 이게 문제예요. 사실 강팀들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데 윙크스는 늘 그런 백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이러니까. 세스뇽에게 3점 줬고요. 쿨셉스키와 교체될 때까지 고작 28분 뛰었다. 이건 약간 좀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희생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여기 나오지만 앞에 짧은 시간 뛰었는데 세메두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통제를 못했습니다. 세스뇽이.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앞서 도어티와 마찬가지로 세스뇽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너무 아쉽게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평 좀 낮고요. 무엇보다 수비수들에게 좀 혹평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좀 산체스 같은 경우는 조로든하고 엮여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콘테 감독한테. 콘테 감독이 뭐 제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경기 져가지고 굉장히 좀 위축이 돼서 하지만 자기는 가장 최고의 선수를 그라운드에 올리기 위해서 평가를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팀 경기가 안 풀리고 성적이 떨어져 8위까지 갔기 때문에 안팎으로 좀 어수선한데 다음 경기 어떻게 추스려서 나오게 될지 다음 경기 우리 맨시티전입니다.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고 맨시티가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에서 세 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상대거든요. 자, 또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또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그때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빠.